MC가 방청객보다 박수 더 크게 치는 방송 만사형통 시즌2. 자, 오늘 김창호 선생님의 또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저는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 이사. 네. 저 어렸을 적에는 전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시골에 나 어렸을 적 시골 살았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레이나 선생님 네. 시골 사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시골 출신이에요. 어디예요? 제 경북 영천에서 유학하다가 최근에 그래요? 서울로 귀국했어요. 서울로 귀국하셨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 네. 어렸을 적에. 우리 앞에 지금 얼굴 자체가 시골스럽거든요. 자, 시골스럽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골에서 흙을 밟고 자란 사람들이 아스팔트 밟고 자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리 알이 굵어요. 알이 굵어. 이게 시골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알이 굵고 교통편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건강해. 사람이 마음도 상대적으로 건강하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어렸을 적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과 정원의 차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당과 정원의 차이? 네. 정원에는 뭐가 있나요? 정원수가 있습니다. 정원수 이렇게 잘 가꾸어진 거. 그리고 이제 바로크 양식의 휘어지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 깔려 있죠. 마당에는 뭐가 있나요? 대추나무? 그렇죠. 네? 병아리, 개집. 다 자기 수준을 얘기를 하시네요. 다 자기 집에 있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는 채송화가 있었고 먹다가 버린 전복 껍질, 소라 껍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갱년기가 되시면서 사온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갱년기가 되시니까 왜 동백나무를 꽃나무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병을 한다고 이걸 계속 하시는데도 먹을 걸 사오지 저 연병할 놈이 나이 처먹고 자꾸 꽃나무 사오신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갱년기 오시면서 약간 감성적이 되신 거죠. 아버지가 전에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감성적이 되시고 엄마는 이성 중심적이 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시는 거죠. 남성 호르몬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수염이 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빠 면도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엄마는 꽃나무를 싫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당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리나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니까 고향이 보이던가요? 고향이 보이죠. 포도가 좀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포도가 유명하죠. 네, 그전에는 길가에 다 그냥 포도나무여서 몰랐는데. 네. 그렇죠. 그때는 뭐 다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길가에 마트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비싸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것을 시간이 아마 조금 더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면 내가 포도나무로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저희 삶에 어느 날 오겠죠. 그래서 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어느 날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건물 안에서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밤에 잘 때 그런 귀뚜라미 소리도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중랑천에 살았거든요. 중랑천에 살면 막 도로 옆으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빠라바라바라바! 무슨 소리인가요? 오토바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주세요. 모터사이클이 빠라바라바라바 이러면서 이제 쇼바 올리고 이제 애들이 형광등 돌리면서 뒤에 노는 애 태우고 노스 입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피디님 이거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서 삑삑삑 나갈 거예요. 제가 엄청 곤란한 출연자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막 보여주는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자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양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양주에 제일 많은 곳은
많은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네. 왕의 릉, 릉. 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무덤이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계세요. 돌아가셔가지고요? 네네. 아,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계시네요. 살아서 거기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에 묻히신 곳인데 저는 산이 있고 좀 시골이고 약간은 외진 곳인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양주에 이제 적응하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에 또 맛집 많잖아요.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작년 겨울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1월이니까 작년 아니고 올해였는데 네. 생선구이집을 이제 연구소 식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생선구이인데 야외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야외 화장실.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인데 왜냐하면 약간 조금 이제 1월이었어요. 그래도 좀 지방이고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야외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시골에 겨울에 야외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물 끄지 마라? 잠그지 말. 물 잠그지 말라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수도꼭지를 꽉 잠그지 말라고. 열어놔. 다 잠그지. 근데 말은 까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다 잠그지 말아라! 말하라. 네, 말아라. 네. 마시오로 하겠습니다. 마시오.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오. 틀어놔라. 네. 열어놓으시오. 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죠. 겨울에는 시골에 되면 물을 꼭 열어놔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게 동파돼 버렸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그걸 모르니까 서울에서만 살다가 뭐 이렇게 야외 추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물받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에서 터져가지고 저는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집이 제 방이에요. 제 방이. 실제로. 제 방이 났었죠. 여기 막 물이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안으로 그 배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침수가 된 거예요. 아이고. 겨울에. 1월에. 1월에 그것도 집에서. 그리고 입에서 자연적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오고 이 겨울에 뭔 난리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추울 때는 약간 물을 틀어놔야 되는데. 그럼 그 아까 1월에 그 식당에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거기에도 그렇게 써져 있었죠. 적혀 있었군요. 물이 얼으니 다 잠그지 말고 조금 틀어놔라. 근데 어느 날 저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4월입니다. 근데 4월인데 삶이 1월처럼 얼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겨울은 계절을 논하지 않고 어느 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봄인데 내 마음은 좀 겨울처럼 얼어 있다. 내 환경은 겨울처럼 얼어 있다라고 솔직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세 분. 경제적으로 얼어 있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얼어 있는 분 네 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긁고 계시던 한 분 있어요. 네. 그분은 지금 신용 불량자죠.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나는 감성적으로 좀 얼어 있다. 난 좀 너무 좀 한 분, 한 분. 두 분. 지금 난 손이 얼어서 못 들겠다 지금. 나 인간관계가 좀 얼었다. 자. 선생님? 선생님도 손 드신 겁니까? 인간관계가 얼었다. 선생님도 인간관계가 얼었다? 그럼 저는 뭔가 선생님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방송 엄청 잘했는데 드디어 본색이.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걸 전문 용어로 뽀록이라고 하는데 뽀록 났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세 분은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사랑을 매우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 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만사형통의 시즌2를 하면서 첫 게스트로 모신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게스트로 모시려고 할 때 무엇을 제작진이 생각했을까요? 현재 사람들하고 잘 소통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실제 성과물을 내는 분만 섭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중실 선생님은 저랑 꽤나 오래 방송을 했는데 본인은 얼어 있다고 본인도 모르게 진실을 밝힌 거죠. 자백. 진짜로요. 자백. 네.
저는 근데 이게 좋아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아지고 싶다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걸 왜 물어보실까요?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소경은 눈을 뜨고 싶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싶고 죽음에 임한 자는 살고 싶은데 왜 물어볼까요? 그냥 해주면 되지. 듣고 싶어서. 왜 듣고 에? 네가 그걸 하고 싶은지 의지가 있는지 또요. 왜 물어볼까요? 네? 소통하시고 싶어서? 뭐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 소통으로 다 얘기를 하시네요. 참 희한한 사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돕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그 위로를 거부해요. 네. 나 위로하지 마. 나 위로받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더 다가와. 나에게 더 다가오라고. 그렇지만 다가가면 나 위로하지 마. 맞아. 위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 분이 그리고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얼어있다, 뭘로 얼어있다 할 때 손을 든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은 이미 우리는 4월인데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뜨거운 8월, 9월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얼어 있을 수 있죠. 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얼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상태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영혼의 현재 상황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만사형통을 많이 봐주고 내 강의를 좋아해 주니까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어. 나는 뭐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니까 나는 남자친구 문제? 없어. 근데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네. 아, 존재자가 없다는 건가요? 네. 봐보세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팬이에요. 맞아요. 뭐 선생님 때문에 뭐 그랬는데 실제 남자친구가 없어요. 없는 참, 거죠. 네. 심지어 이상형이에요.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할 때 우리 남자 방청객들 표정을 제가 봤는데요. 잘 왔구나 오늘 여기. 아 그럼 뭐해 또 그냥 있을 거면서. 그렇죠. 네. 자 봐보세요. 인기는 많은데 남자친구는 없어요. 약속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네. 하루 종일 바쁜데 버는 돈은 없어요. 맞아요. 바쁘긴 바쁜 것 같은데. 진짜. 비장하구나! 분주한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삶이 그렇게 이 따뜻한 4월, 꽃피는 4월에 한겨울처럼 얼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시청자분들 모든 삶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저는 그 생선구이 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수도를 다 잠그지 마시오. 물을 좀 틀어놓으십시오. 근데 물을 틀어놓는 건 수도세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되게 아까운 짓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아까운 짓이고 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잠그면 더 큰 불편함이 삶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따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따가라 잘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물장가라. 이 얘기인가요? 핸드폰 소리인데. 절약해라. 디스카운트 네, 해라.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날 삶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되게 편히 앉아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거셨어요. 네, 그렇죠. 편하게 자, 그러면 앉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나요? 제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네. 다 잠그지 말고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 큰 어려움이 더 큰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있다. 지금 불편함을 약간 지금 수돗물을 조금 열어놔라. 그러면 과연 그 수돗물을 열어놓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이 하루에 우리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수돗물을 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자기만의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뭐해? 얼른 뭐 노느니 뭐해? 벌어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강의 뭐 노느니 뭐해? 뛰어야지. 한 건이라도 더. 앵벌이 해야지. 뭐. 여기까지. 너무 내려서 지금. 남자 만나니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운전해서 얼른 강의를 한 번 더 뛰어야지. 링겔 맞고 또 한 탕 더 뛰어야지. 포도당, 포도당. 어쩌면 차에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기는 많고 돈은 좀 벌었는데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지? 나 인기 많은데 왜 목마르지? 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왜 목이 마르지? 그런 현상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의 수돗물을 틀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기도 시간이고 누구는 봉사가 그것이 될 수도 있죠. 누구는 quiet time, 누구는 책을 읽는 것, 누구는 산책을 하는 것, 누구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만의 수돗물을 틀어놓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의 수돗물을 틀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순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강추위를 견딜 수 없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삶이 썩는 날이 오고 어느 날 삶이 어느 날이 오죠. 급속도로 4월인데 12월, 1월처럼 경제적으로도 얼고 인간관계도 얼고 모든 것이 어는 그런 혹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자기만의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거죠.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quiet 타임을 갖고 자기만의 빈 공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어느 날은 한번 꺼버리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핸드폰 하루에 뭐 10분, 20분, 30분 껐다고 해서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라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또라이가 사라졌다고 좋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주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새 신자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자주 만나세요? 네, 저는 하나님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시거든 제 얘기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꼭 저한테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다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시던가요? 그쪽 분 통화 중이랍니다. 얘기해 주려고 해도 전화 좀 끊으시래요. 통화 중이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연결이 안 된답니다. 어쩌면 저희는 너무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네. 더 슬픈 건 그렇게 분주한데 버는 돈은 없다는 거. 딱히 없고. 지금 여기보다 여기 한숨 소리가 더 커요 지금. 왜냐면 닌겔 값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포도당 값이 꽤나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버는 거는 없고 뭔가 시간이 지나고 삶이 끝나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고 오히려 몸만 더 다치는 경우도 있죠. 끝이 열리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만의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수돗물을 틀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과다하게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저희는 네. 반드시 들 겁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 이 시간에 무슨 산책을 해? 이 시간에 강의 하나 오더를 더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산책은 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의뢰가 바로 왔거든요. 네. 뭐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안에다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으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는 연락이 안 오게 할 거야. 그리고 딱 산책을 멋있게 하고 집에 갔더니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 있죠.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와 있죠. 유독 또 그때 많이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연락이 안 돼서 다른 강사로 바꿨다고.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거 아니면 일 없냐. 맞아요. 그것 때문에 후들리지 말자. 그리고 나는 내 산책 시간을 지키자. 그리고 나는 내 수돗물을 계속 잠그지 않은 거죠. 틀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최근에 가장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것 하나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이제 당분간은 큰 계획이 없는 한 강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일 날은 이제 기업 강의는 원래 안 했었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제 조금 초청이 있었어요. 교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맨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고 그렇죠. 또 주일날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일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주일은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는 걸 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에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토요일 날은 나도 나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말하면 맞아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속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내는 성과가 우리가 아닐 수 있다.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업의 규모가 우리의 영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걸로 자기의 영혼을 확인하려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고독과 침묵과 물을 틀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수돗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